장 초반 강세로 출발했던 양지수는 매크로 불확실성 경계감으로 상승폭을 줄이며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상승세로 출발했던 환율은 하락세로 전환하며 1264.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훈풍으로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섹터가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현지 신성장 산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하며 로봇, UAM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LNF는 국내외 밀려드는 수요를 감안해 대구 일대 신규 공장 증설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은 아프리카 소재 선주로부터 컨테이너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따냈다고 공시했습니다. HK이노엔이 필리핀 식약청으로부터 신약 K캡정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난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6억 1,956억 원의 실적을 기록,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내일을 여는 오늘장 마무리,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오늘장 힐링 마무리하면서 내일을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은 한미 정상회담의 훈풍과 매크로 변수 불확실성으로 정리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한미 경제동맹 강화로 반도체, 자동차 등 관련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됐지만 FOMC 의사록과 경기 지표에 대한 경계감으로 양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그럼 저와 함께 코스피 시장 마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소폭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0.3% 정도 올랐는데요. 미 바이든 대통령 효과의 지수 상승이 기대가 됐지만 장 초반의 강세를 뒤로 한 채 보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말의 불안감과 그간 월요일장의 하락 지속이 있어서인지 오전 중에는 방향성을 모색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하락으로 전환한 후에는 제자리에서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경계감 높은 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이 1,260원대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외국인의 수급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장 수급은 큰 움직임 없이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외국인이 오늘은 시장 개입이 없는 모습이고요. 기관은 1,000억 원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과 하락 업종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상승한 업종 먼저 살펴보면 의약품과 운수 창고 업종이 좋았습니다. 특히 의약품이 1.93% 강세를 보였는데요. 약세를 보인 업종은 건설업과 통신업입니다. 건설업이 0.32%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의약품 업종을 견인한 두 종목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미셀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종목 가운데서 가파른 급등으로 파미셀의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장중의 급등을 뒤로 한 채 7% 정도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원숭이 두창이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확산한다는 소식에 천연두 치료제를 개발하는 미국의 키메릭스사에 핵심 중간체를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파미셀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고요. 다음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 살펴보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한 수두 백신이 중남미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계약 금액은 3,127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74억 원에 달합니다. 오늘 4% 넘게 뛰어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종목들 흐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 종목들 장 초반에는 카카오만을 제외하고 빨간불을 잘 켜냈는데요. 갈수록 엇갈리는 혼조로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기대감을 조금 하회를 하면서 주가가 크게 움직임은 없었고요. 오늘도 2차 전지 강세는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 꾸준하게 상승을 지켜내고 있는데 최근 1분기 중국을 제외한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룹이죠. 여기에 오늘 상승 트리거가 될 만한 뉴스가 더해졌습니다. 기존 NCM 배터리 강자에서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높은 LFP 배터리를 겨냥을 했는데요. ESS용 LFP 배터리를 올해 10월에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LG에너지솔루션을 담았는데 외국인의 매수에 오늘 1% 정도 상승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한번 들여다볼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2%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요. 조금 아쉽게도 1% 정도를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막판에 살짝 올라오면서 1.37% 강세인데요. 일본 학회에서 유플라이마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했다는 뉴스와 또 지난주에 세 번째 바이오시밀러인 아바스틴 CTP162 8.2조의 글로벌 시장 출시 기대감을 비치면서 2거래일 연속 흐름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종목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선물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물 시장 좋았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는 0.3%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 3천억 원에는 못 미치지만 매도를 쏟아냈습니다. 이번 주에 증시 전문가들은 어떻게 증시를 바라보고 있을지 전문가들의 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선 코스피 밴드를 금융업계들이 발표하는 수치를 좀 평균적으로 봤을 때 2,500에서 2,650선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안영진 SK증권연구원은 미국 실물 경기지표 호조에도 소매 기업의 실적이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은 높다. 저가 매수와 인플레이션 우려에 6월 FMC 전까지는 변동성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다음으로 한지영 키움증권연구원의 뷰 한번 보겠습니다. 매크로 영향을 흡수하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장세다. 악재를 상당 부분 반영을 하고 있고 현재 시장의 우려는 과도해 보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시장 마감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시황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수 한번 보시면 0.4% 상승한 883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하루 지수 움직임을 살펴보면 강보합으로 출발했지만 장중 하락 전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힘을 내주면서 880선을 지켜냈습니다. 이어서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개인이 그 물량을 다 받아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600억 그리고 400억 정도 순매도 포지션을 취했고 개인이 1,300억 이상을 담았습니다.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인 업종을 제가 한번 꼽아봤는데요. 먼저 상승률 상위 업종으로는 디지털 콘텐츠와 제약 업종, 그리고 하락률 상위 업종으로는 운송장비 부품과 오락 문화를 꼽아봤습니다. 먼저 디지털 콘텐츠 업종 볼까요? 오늘 위메이드 그룹주들의 급등이 업종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위메이드 그룹주들 움직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메이드,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 그리고 위메이드 플레이 모두 급등세로 연출을 했는데요. 상승폭을 반납했지만 급등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상위 업종 중 오락문화 업종 보겠습니다. 오늘 엔터주들 낙폭이 꽤 컸습니다. 장 후반 낙폭을 조금 회복하긴 했지만 YG엔터와 JYP엔터의 경우 외국인들이 연일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만 1에서 4% 넘게 빠지면서 업종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마켓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강하지 않은 지수 속에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등 최근 랠리를 보였던 2차 전지 관련주 오늘도 상승을 했고요. HLB 보시면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5% 넘게 하락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도 오늘 보합권에서 거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소재 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동진세미캠이 강한 빨간불로 마감을 했다는 점 특징적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HK이노엔의 급등이 눈에 띕니다.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인 K캡이 필리핀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장중 상한가에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꽤 많이 반납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급등세 17% 넘게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4원 내린 1264.1원에 마감을 지었는데요. 장중 다시금 1270원 선을 두드렸지만 이내 하락 전환하며 1260원 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동안 월요일에 그 하락장을 이어오던 징크스는 일단 좀 해소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상승 탄력은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을 좀 다각도로 분석을 해보고 내일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두 분 모셨습니다. 김민수 레몬리서치 대표, 장시영 유한타증권 압구정 지점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투데이 핫 이슈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반등 기대와 인플레 우려가 공존하는 시장인데요. 향후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체크를 해보고요. 두 번째는 바이든과 4대 그룹 총수의 만남입니다. 한미 경쟁 동맹 강화로 반도체, 배터리, 원전주가 들썩이고 있는데 섹터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바이든을 만난 정의선인데요. 바이든 방안에 맞춰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100억 달러 이상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관련 산업의 영향과 공략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릴 텐데요. 코스피가 이제 하반 경직성은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했다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상승을 모색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물가와 경기 전망 이슈가 불확실성 변수로 지금 작용을 하면서 지수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이번 주 주가 상승 요인 그리고 리스크 요인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떤 점을 좀 보시나요? 사실 이제 오늘 바로 저녁에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예정이 되어 있고요. 화요일이 되면은 미국의 이제 단기 채권 입찰이 시작이 됩니다. 3개월물, 6개월을 시작으로 해서 아마 수요일, 목요일에는 이 중기, 장기물도 입찰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독일의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그리고 유로존 구매자 관리 지수, 미국 소매 판매 지수 그리고 4월 신규 주택 판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지표들이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목요일 날은 특히나 이제 미국 GDP도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6월 우리가 또 6월에 금리 인상도 좀 예고가 돼 있는 상황에서 6월에 금리 인상 관련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FOMC 5월 회의록도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수가 앞서 이제 에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하방으로서의 어떤 경직선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2600선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그럼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하방으로 어떤 빠르게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거는 6월 금리 인상 전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승 추세를 가지고 시장이 움직일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어떤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가 사실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거는 외국인 수급인데 환율이 1270원을 계속해서 뚫고 올라가면서 1300원대까지 가지는 않는 모양새이긴 하나 사실은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워낙 강세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만약에 6월에 또 다른 어떤 금리 입시라든지 또는 경기 침체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거졌을 때는 바로 1300원을 뚫고 올라가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 수급,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외국인 수급은 당분간은 조금 쉽게 시장에 좀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지수 하단은 정해져 있고 6월에 또 이벤트, 또 이번 주에 이벤트가 계속 남아 있는 이 가운데 만약 시장이 조금이나마 단기 랠리, 그러니까 시장 포인트로 이렇게 짚어서 말씀드리자면 많아봐야 한 2,700선 정도 또는 2,750까지 정도 이제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는 그 전에 우리가 2월에도 그랬고 3월에도 그랬고 4월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 전에는 주가가 조금은 빠지다가 금리 인상하고 나서 살짝 오르고 또 금리 인상 전에 주가가 좀 빠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복 학습을 통해서 좀 경험을 했다면 사실 이번에도 5월 반등이 어느 정도 있을 때는 조금은 현금 확보 전략으로 이 현금 확보 기회로 이번 상승을 좀 삼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더라도 조금 제한적인 움직임을 예상을 하고 계시고 2,700선, 2,750선이 왔을 때는 일시적으로 조금 현금을 확보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그 주셨습니다. 시점에 확보를 한다기보다는 그 시점까지 가는 도중에 조금씩 계속해서 조금씩 확보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환율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환율이 1264원대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장 중에 비하면 그래도 마지막에 소폭 더 낮아지면서 거래를 마치기는 했습니다. 매도 스탠스를 외국인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데 환율과 외국인의 행보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대표님?
네, 앞서 차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두 번 얘기하면 반복이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율 관련된 부분들 아마 오후에 들면서 급격한 변화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앞서 계속 이제 1270원대 원달러 환율이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오후 때 갑자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회견 아니면 또 속보가 뜨기 시작하면서 그때 대중관세 관련된 부분을 일부분 변경할 수 있겠다, 뭐 철회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위안화 환율이 급락, 그러니까 즉 위안화 강세로 빠르게 나가기 시작했죠. 그때 국내 환율들도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게 현실화돼서 그러면 중국도 약간 화답을 해서 같이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조정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점 쪽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완화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부터 어떤 환율에 대한 변화가 그나마 좀 압박들이 덜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이 들어오게 되면 좀 더 긍정적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지금 최근에 또 달러와의 강세를 저지할 수 있는 쪽이 그래도 유로화밖에 없는데 유로화가 지금 현재 한 또 7월 달부터 ECB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유로화의 어떤 강세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마당에 전쟁 나 있는데 이게 좀 해결이 돼야 추세적인 강세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달러와 강세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이 약간 꺾일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 기조적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에 따라서 기조적이지 않은데 어떤 신흥국 쪽에 접근하기가 아직은 강하게 들어오기 좀 힘들겠죠. 이런 부분들은 또 추이들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외국인들이 들어오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경기 관련된 쪽도 많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에 나오는 얘기는 단기적인 지표를 또 많이 신경 쓸 것 같은데 이번 주 발표될 또 5월달 PMI 예비치 같은 경우도 합성 PMI다 보니까 제조업, 서비스업 다 얘기를 하겠죠. 이쪽에 대한 흐름들. 근데 이번에 보니까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양호한데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 자체적으로 약간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주택 쪽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나오고 있는 필라델피아 또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모두 다 꺾인 모습을 봤을 때 아무래도 마냥 낙관적으로 보기는 힘들다라는 쪽이다 보니까 이런 연준의 빅스텝이 점점 더 경기에 영향을 끼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 요인들도 좀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결론은 뭐냐? 외국인들은 아직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에는 좀 계산기 두드리는 게 더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외국인의 돌아옴을 기대하기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바이든의 순방이 계속해서 증시에는 좀 기대감을 불어 넣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시장은 한미 정상회담으로 반도체, 배터리, 원전 이렇게 개별 섹터가 오늘 훈풍이 불었는데 지난주부터 이미 나온 뉴스여서 오늘 사실 일부 종목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협력 관계 강화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시장에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가장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 어느 섹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예전에 20년 전에 2007년도에 만약에 대세 상승의 시기에는 사실은 이제 중국을 필두로 한 이머징 국가의 제조업 강세로 사실은 경기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쪽으로의 어떤 제조 이 각 기업체들의 공장 이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거기서 수많은 이렇게 생산을 이루어내면서 사실은 이제 뭐 실적이라든지 또는 경제 성장 이런 부분들이 바탕이 돼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앞으로 10년, 20년의 글로벌 경기 성장의 어떤 핵심 키워드는 소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선진국으로의 어떤 공장 기여는 사실은 우리 국내 기업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오르는 만큼 차량이라든지 기타 완성 제품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받으면서 사실은 그 부분을 상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속적인 소비를 통한 어떤 이 제품의 어떤 이 출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좋아진다고 볼 수 있고 뭐 앞서 이제 계속해서 나왔다시피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부품주들 굉장히 좀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반도체 부품주들은 이전부터 제가 계속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종목 언급을 계속해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뭐 반도체 부품주 또 소부장 관련 종목들을 무턱대고 좀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자동차 부품주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좋았었던 때의 어떤 실적을 1분기부터 지난 1분기, 지난 4분기부터죠.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 지속적으로 좀 꾸준한 좋은 실적을 내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의 출하량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부품주들은 먼저 이렇게 부품주를 좀 납품을 하면서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주가는 사실은 많이 오르지 못했는데 밸류에이션 자체는 예전에 아주 좋았었을 때의 밸류에이션을 회복을 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 주가에서 좋은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서현 이화라든지 화신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조지아 공장으로 같이 진출하는 업체들이죠. SL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는 어떤 부품주들은 지금 정도 수준에서 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자동차 관련주까지 잠깐 짚고 왔는데 이후에 제가 질문을 드려서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 이머징 제조업의 강세가 증시에 훈풍을 불러왔다면 이제는 소비가 실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소비 관련된 쪽은 뭐 워낙 잘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관련돼서 저희가 보통 바이든 대통령 반환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투자도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림이 다 나왔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금요일 날 주가에 많이 반영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옵니다. 이게 그만큼 시장이 바라보는 거는 기대감 먼저 나중에 현실적인 거는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나오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알고 있는 뭐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뭐 또 원전 이런 얘기들은 다 일단 맞긴 맞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죠. 지금 SMR 중심으로 같이 뭔가 미국과 어떤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계획은 있는데 지금 그러면 한 5년 동안 원전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원전 시작한다 그래서 다시 뭐 이제 원전 쪽 이제 시작이야라고 하기에는 정비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인력도 다시 보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관점적으로 성과 나오는 거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도 다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소재 쪽에 대한 재발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소재 쪽은 지금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고 소재 쪽은 그래도 가격이 올라도 그를 충분히 전가할 수 있다는 관점들이 높다 보니까 계속 주가에 대한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챙겨봐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매는 추세적으로 좀 어느 정도 눌림목 나왔을 때 대한 게 맞지 않느냐 생각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 쪽은 우주항공 쪽 같습니다. 우주항공 방산 이런 쪽은 아무래도 지금 미국 입장 쪽에서는 한국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여파들이 여기서 또 성과를 내서 가치 기술과 또 앞으로 보게 되면 이제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또 달 탐사선, 유인 탐사선까지 확장되는 모습까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앞으로의 변화는 좀 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이제 저궤도 위성을 통한 인터넷 같은 경우도 계속 또 하나의 글로벌 기업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연결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어느 정도 성과가 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주항공, 방산 이쪽은 좀 더 챙겨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더 챙겨봐야 할 쪽이 이제 우주항공과 방산을 조금 더 기대감을 주셨고 원전은 약간 더 긴 텀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셨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게 이미 반영이 좀 됐기 때문에 지금 잡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한미 산업협력 관계가 기대감을 우리에게 또 준다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투자자들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해나가야 할까요, 대표님? 네, 근데 신경이 쓰이죠. 이제 한 발 그 미국 쪽으로 다가서게 되면 중국이 어떤 액션이 나오느냐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인데, 근데 이쪽은 일단은 뭐 중국은 지금까지 그러지 않습니까? 한한령 우리 한 적 없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미세하게 세부적으로 산업별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변화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그렇게 가기 전에 아마 이번에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또 중국에 초청하는 모습도 보게 되면 일단 너무 앞서가지 말라고 하는 제스처를 미리 보여주는 것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당근도 같이 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당근이 안 먹힌다. 그럼 채찍이 들어가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양동작전을 다 쓸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당장의 중국이 그런 어떤 액션을 나올 가능성이 조금 희박한 게 지금 중국 닥친 문제가 더 큰데요. 대표적으로 헝다 이슈에 나왔던 이제 부동산 관리 문제라든가 거기다가 나오고 있는 코로나19에 따른 이제 방역 해제를 하면서 이를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도 크고, 거기다가 그동안 셧다운 되다 보니까 동력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경기 부양해야 되겠죠. 이런 몇 가지 흐름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국 내부 문제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지금은 약간 좀 뒤로 해놓되 그래도 조금 지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네 라는 쪽이 나오게 되면 아마 세부적으로 미세적으로 산업별 압박은 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번에 혹시나 중국 경기 부양책 때문에 중국 관련된 뭐 소비주를 비롯해서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되는 업체 쪽으로는 일단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라는 쪽에서 반등 시에는 비중을 좀 관리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중국도 처한 문제가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미국과 또 우리나라, 중국에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잘 체크하시면서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장시영 차장님께서 이제 반도체보다 지금 이 자동차를 좀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약 55억 달러를 투입을 해서 연간 30만 대 규모의 전기차 조립 공장, 또 배터리셀 공장을 구축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5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로보틱스, 도심 항공 모빌리티에 투자를 하기로 밝히면서 관련주가 오늘 현대차는 안 갔지만 작은 종목들이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지금 오늘 내일의 단기적 이슈일지 아니면 앞으로 좀 꾸준하게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실적이 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시장에서 어떤 주가의 즉각적인 반응이 앞으로도 이제 분기 실적을 계속 발표를 하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자체가 사실은 이제 뭐 기존에는 실적이 적자라든지 기존보다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태에서 시총이 좀 높았던 부분이 있어서 주가가 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지금은 그 하락한 국면 자체에서 이제 실적이 예전 실적으로 되돌아온다고 하면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 부품주들은 당장에 조금 바로 주식의 어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로봇이라든지 UAM 관련주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지 간에 바로 산업이 육성이 돼서 뭔가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나타내는 분야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장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UAM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급등을 이미 많이 했습니다. 뭐 베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면 주가가 좀 많이 서 있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뭐 매매에 자신이 있으시면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사실은 조금은 이렇게 가슴속에 마음속에만 좀 담아두시고요. 일단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관련해서 산다고 하시면 앞서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적에도 위성 관련해서 어쨌든 UAM도 사실은 기존의 어떤 통신망과 위성 통신망을 같이 쓰면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텔리안테크라든지 적에도 위성 통신과 관련된 안테나를 만드는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사실은 국내의 어떤 이 현대차라든지 뭐 대기업의 어떤 UAM 관련된 투자 이외에도 적에도 위성 관련 통신 산업은 글로벌리하게 좀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인텔리안테크 같은 정도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매수 관점으로 좀 지켜보셔도 유효하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련해서 UAM 그리고 인텔리안테크까지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전략을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 텐데 김민수 대표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현대기아차는 이제 여러 가지 투자 전략들, 특히 미국에 투자를 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가 이제 기업의 밸류를 높일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많은데 그만큼 지금 성과도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상대적으로 더 기업 대비해서 성과를 더 내고 있는 기아차가 조금 더 우위를 두면서 전략을 짜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관련돼서 자동차 부품 관련된 얘기는 상당히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조지아 공장이나 근처에 있는 이런 부품사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전기차 쪽의 라인업을 계속 같이 맞춰주면서 과거의 내연기관에서 변해서 이를 같이 장기 실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회사들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쪽에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게 되면 최근에 실적 어느 정도 성과를 낸 명신산업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UAM 관련돼서는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많습니다. 주말에도 열심히 공부를 해봤는데 어떻게 UAM 쪽은 이제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 입장 쪽으로는 아무래도 초기 투자는 들어도 이게 보니까 UAM 한 대당 15억은 들어가는데 한 30년 연수가 된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 생각하게 되면 초기 투자 대비해서 이를 이제 회수를 하면서 이제 수익성으로 나올 기간들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개인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말고 부품 관련된 쪽에서 대응할 게 없나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확인되면 또 불러주시면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세 번째로 로보틱스 관련된 쪽은 이제 상업화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업화 관련된 쪽으로 현대차가 어떤 식으로 끌고 가겠느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를 더 체크하는 게 조금 더 시간은 걸리겠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UAM 관련주에 대해서 두 분 다 좋은 뷰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기아와 또 전기차 라인업으로 변화를 해나가는 명신 산업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